내가 본 건 SF 영화가 아니었다. KT한광이었다. 케빈이 놀란 건 단지 건물 외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가 촬영 중이던 서울의 도심 빌딩 옥상에는 드론이 자동으로 날아들어 태양광 패널의 오염도를 스캔하고 자체 세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이거 미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말 그대로 빌딩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건물은 서울에 본사를 둔 넥스트 에너지 코리아의 스마트 태양광 기술로 완성된 프로젝트였다. 태양광 패널이 더 이상 지붕 위에 얹는 추가 설비가 아니라 유리창, 외벽 간판, 심지어 버스 정류장의 지붕까지 도시의 일부로 흡수된 것이다.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쳤던 생각은 하나였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도시를 바꾸는 혁명이다. 저는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에너지 정책 분석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한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렇게 선진국이라는 인식은 없었죠. 그런데 웬걸 이건 예상했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술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을 찾게 되죠. 바로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한화큐셀의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짜 한국의 에너지 미래를 목격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걸 봤다면 진작 한국으로 왔을 거예요. 제가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구미. 여기엔 태양광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한화큐셀 스마트 팩토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초대형 건물 안은 조용하지만 역동적이었어요. 로봇이 태양광 셀을 정밀하게 조립하고 AI가 불량률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더군요. 한국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여긴 세계 최초로 셀 모듈 패널을 전 공정 착용한 스마트 태양광 라인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선 미국의 현실이 겹쳐졌어요. 캘리포니아에선 패널 조립은 여전히 수작업 중심, 납기 지연은 흔한 일, 거기에 고비용 처효요. 이 정도 스케일이면 중국산 제품도 경쟁 안 되겠는데요.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까지 쌓아가고 있었어요. 2025년 초 마이크로소프트가 한화큐셀과 체결한 12GW 공급 계약. 미국 전력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표준이 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야. 에너지 자립을 꿈꾸는 철학이 있는 나라야. 한국인들의 섬세한 시공, 철저한 AS, 그리고 에너지 효율 24.3%라는 세계 최고 성능의 기술. 모든 게 단단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화큐셀 본사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기술 미국에도 수출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바뀌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곧 한국 태양광에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요. 처음엔 실망했지만 그게 오히려 진심을 느끼게 했어요. 서울로 돌아와 태양광 기반 스마트 시티 기술들을 취재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울시의 제로에너지 공공건물 프로젝트 현장에서 인터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어 인근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어설프게 한국어로 충전소가 어디예요? 라고 묻자 식당 주인이 무뚝뚝하게 몰라요. 라고만 답했어요. 순간 미국에서 자주 겪던 외국인 차별 느낌이 혹 들면서 실망감이 몰려왔어요.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에서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배타적인 건가? 속으로 불쾌함을 느끼며 계산을 마치고 나서 건물 앞에 서 있었는데 식당 주인이 갑자기 뛰어나왔어요. 충전소요? 전기차 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이쪽으로 오세요. 설명 못해서 죄송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영어도 서툴고 태양광 충전소 시스템에 익숙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당황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식당을 떠난 후 직접 검색하고 다른 직원에게 물어봐서 결국 저를 다시 찾아온 거였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게 한국이구나. 기술은 최첨단이고 시스템은 정교하지만 그걸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요. 한국은 단순히 기계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진심으로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나라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서울 마포의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를 직접 보러 갔습니다. 태양광으로만 운영되는 그 동네는 소리도 없고 공기도 깨끗하고 밤에도 전기가 넘쳐났어요. 미국의 부촌이 돈으로 만드는 삶이라면 한국은 기술과 철학으로 만들어낸 삶이에요. 이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단순한 출장으로 한국에 온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 나라에서 바뀌고 있다는 걸요. 돌아가기 싫어졌어요. 한국이 제 미래가 됐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서울 근교의 에너지 자립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주택이 태양광으로 운영되고 전기차는 무료로 충전되며 주민들은 공동 전력망을 통해 에너지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7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엔 석탄 발전소에서 일했어요. 지금은 손주가 만든 태양광 프로그램으로 전기 쓰고 잉여 전기는 이웃이랑 나눴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기술이 단지 전기 생산을 넘어서 세대 간 연결, 공동체 회복, 미래를 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그랬습니다. 빠르지만 섬세했고 정교하지만 따뜻했어요. 기술은 앞서가는데 사람은 중심에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날이 다가왔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1년간의 연구유직을 신청하고 한국 스타트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요. 돌아가기 싫어졌어요. 이 나라엔 제가 꿈꾸던 에너지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국은 단순한 한류나 케이팝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술 한류의 중심지입니다. KT한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유리창에서도 그 빛이 반짝일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경험한 한국의 기술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 K의 한방. 대한빔 K.